예상대로 대충돌이라, 최악 전기차 전쟁이라, 유럽하고 중국이 붙었다는 얘기.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는 한판 붙어서요. 전기차 미국에 수출하면 수출할 수가 없어요. 관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수출은 막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막힌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세계를 제패하고 싶지만 미중 갈등도 심화되고 관세 장벽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은 동남아나 유럽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싼 값에 마구 공급해서 시장을 흐트려 놓을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말입니다. 결국 유럽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유럽도 미국과 똑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과 이게 쉽게 말하면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행을 조사하겠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공장 지어주죠. 물대 주죠. 땅 대주죠. 인건비 보조해 주죠. 거기다가 연구개발비 펑펑 쏟아 부어주죠. 이게 정부 주도의 성장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정부가 보조금을 그렇게 세려 부어주면 이게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작은 기업이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유럽이 다 망한다. 유럽이 다 망한다.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죠.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면 중국 자체도 죄송합니다. 중국 자체도 수출길이 막히니까 굉장한 충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보호무역주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세게 썼습니다. 많은 EU 회원국에서도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유독 왜 중국에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EU가 유럽연합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관세를 높이지 않고는요. 유럽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대로라면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말입니다. 2025년까지 15%까지 점유를 할 거라는 거예요. 2019년에 0%였거든요. 작년에 8%까지 점유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대로라면 3년 후에 15%까지 간다. 이게 가격이 싸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산 대비해서 유럽산 전기차 가격은 20%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차 가격이 20% 싸요. 20%라는 게 여러분 이게 숫자가 장난 아니잖아요. 100만 원하고 80만 원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 우리도 미국처럼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럽은요. 전기차, 자동차 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7%나 차지해요. 일자리가 1300만 개나 있습니다. 1300만 개. 이런 상태에서 중국산 자동차가 밀려온다? 그러면 유럽이 망하는 거죠. 안 그래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이 지금 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유럽연합이 망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미국이 말입니다. 미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27.5%의 관세를 붙이는 것처럼 유럽연합도 지금 현재 10%의 관세를 10에서 15% 더 올려서 20에서 25%, 쉽게 말하면 유럽의 전기 자동차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게끔 20%가 낮으면 경쟁 관계가 안 돼요. 싼 자동차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심각해지겠죠? 심각해집니다. 이것 유럽 입장에서는 막고자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예상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유럽 시장에서 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유럽 시장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올 상반기를 보면 CATL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년 대비 8.5%나 성장해서 34.3%까지 올라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9.3%인데 많이 뺏겼어요. SK온이 9.4% 많이 뺏겼습니다. 삼성 SDI가 8.5% 많이 뺏겼습니다. 파나소닉이 제일 많이 뺏겼죠. 1.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서 어떻게든 중국은 자동차 패권을 쥐려고 난리예요. 뭐 BMW, 폭스바겐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이제 너네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니까 퇴출. 전기자동차인 BYD죠. 중국의 자동차가 앞으로 석권하겠다. 유럽은 내 발 아래 내려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무슨 소리. 유럽 경제가 지금 자동차가 받쳐주는 게 얼만데 그것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붙게 된 겁니다. 붙을 수밖에 없고요. 유럽 경제 보세요. 완전 꼬그라졌잖아요. 올해 성장률이 0.8%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게 시장에서는요. 유럽이 살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겠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거라고요. 새로운 국제 질서는요. 이제 독재와 민주, 독재 진영과 민주 진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 진영과 민주 진영으로 나눠지면서 말입니다. 이 속에서 중국이 빠지는 곳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마 아세안도요.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도 많기 때문에 거기도 중국이 빠진 자리가 생길 겁니다. 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잘 치고 들어가느냐가 앞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관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시장은요. 우리 시장도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 시장도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봉고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우리도 뭐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가면 우리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물론 뭐 유럽 우리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관계예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달라지겠죠. 언젠가는. 저는 중국의 강력한 저가 마케팅 이것이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터리에 대한 투자 참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우리에게는요. 기회 요소도 있고요. 위기 요소도 있고 상존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굉장히 위기 요소만 많고요. 솔직히. 신냉전 질서가 중국을 더 망가뜨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신냉전 질서 중국이 빠진 자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유심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